안녕하세요. 인생코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10억이라는 금액의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10억이면 평생 만질 수도 없는 돈인데 뭐하러 다루냐? 서열 조장하는 거냐? 재수 없다. 아니면 빈부격차가 왜 이렇게 크냐? 세상이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요. 반대로 10억? 할만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주제를 다뤄보려고 했던 게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은 통계나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이 1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10억 이야기 하면서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 절망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동산 이야기를 하시면서 10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요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한번 이 10억이라는 돈에 대한 어떤 가치, 그리고 이제 자산으로 봤을 때 내가 상위 몇 % 정도 될까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객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과거의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0억을 그 노후 대비에 있어서는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기준 금액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거보다 적은 돈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해서 노후 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내가 돈을 계속해서 써도,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자산 그 자체로 증식할 수 있는 기준의 액수가 저는 1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자산이 불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액수가 10억이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좀 듣기도 했어요. 여기서 참고로 이 과소비를 하게 되면 이건 이야기가 다르겠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소비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10억 이상의 자산부터는 자산을 불리는 이런 부분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주변 친구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10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참고로 주의 말씀을 드릴 거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10억이 있다고 주변에 얘기를 하거나 자랑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제가 통계로 말씀드리겠지만 돈 자랑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이제 돈 자랑은 좋지 않다라는 말씀 항상 드리죠. 그래서 이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느낌을 갖기가 쉽기 때문에 영상에서 댓글로만 이렇게 다뤄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면 또 좋은 대화의 장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자는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직업 특성상 부자인 분들도 뵙고 또 가난한 분들도 많이 뵙습니다. 그래서 부자인 분들을 간혹 만나곤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그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이게 특히 투자로 큰 돈을 버신 분들 중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투자에 성공해서 은퇴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현금성 자산 10억을 기점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었어요. 물론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때부터 이제 생활하기에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10억이라는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통계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에서 10억가량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총 몇 %나 될까? 현재 올리는 소득과 무관하게요. 자산만 놓고 판단을 하면요. 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진행한 이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구 기준이에요. 이거 개인 기준은 아니고 가구 기준인데, 가구 기준으로 순자산 10억 원 이상 가구는 전체 가구에서 10.3%였습니다. 참고로 순자산이란 다들 아시겠지만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죠. 찐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본 개념이 아니라 이제 순자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순자산이 10억이 넘으면 상위 10%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중간의 경우, 그러니까 가구 기준 자산 중위값이죠. 중위값의 경우에는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1등부터 100등까지를 자산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50등 정도를 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평균 자산은 얼마일까? 평균은 아시겠지만 평균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평균이라고 하면 한 중간쯤 딱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위값들이 굉장히 크게 되면은 평균 수치 자체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평균으로만 보지 않고 보통 중위값으로 많이 판단을 하는데, 한국의 가구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순자산 금액의 평균 자산이 4억 3,500만 원 정도로 지금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위값하고 비교하면 2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당연히 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상위 자산 계층이 평균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순자산 분포만 봤을 때 전체 가구의 57.4%가 3억 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아마 3억 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이나 집이 없다고 가정하면 현금성 자산이 많이 없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참고로 이건 참고인데요. 집 등을 제외한 금융자산만 놓고 봤을 때, 금융자산만 놓고 봤을 때 10억 원을 넘는 사람은요, 개인 기준으로 KB 2022년 한국부자보고서에 따르면 42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0.82%인 것으로 나타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진 금융자산 총액은요, 전체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의 60%가량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순자산만 놓고 보면 10억 원은 상위 10%, 금융자산만 10억 원인 사람들은 상위 1% 미만에 해당하는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요. 제가 아까 잠깐 순자산 3억 원 미만의 가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부부가 같이 소비하면서 노후를 살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자녀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 그러면은 이 순자산 3억 원 미만을 가지고 계신 가구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후에 심각한 타격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억 원 미만이라는 거는 실제 통장에는 몇 천만 원 정도 또는 한 1,000만 원? 막 이 정도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자녀한테 지원을 한다거나 자녀가 뭐 결혼하는데 집을 사는데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자신의 노후 생활비를 포기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순자산 3억 원 미만의 가구의 경우가 전체 통계로 봤을 때 57.4%다라고 통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제 집을 팔고 이걸 다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원금을 까먹으면서 노후 생활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러면 훨씬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당연히 맞는 말씀이에요. 물론 있는 돈 쓰면서 0으로 만들고 돌아가신다는 마인드가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봐야 될 거는 이거는 건강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건데 보통 예측을 하지 못하는 지출들이 항상 삶을 살면서 나오게 되어 있죠. 큰 병이나 수명이 길어져 더 살 가능성도 존재하고 갑자기 무언가 일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가족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뭐 보통 노후 대비를 할 때는 이제 부모님은 돌아가신 경우가 많지만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모시고 이러다 보면은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 또 자녀에게도 들어갈 수 있고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측 외의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금 까먹어서 그냥 살면 되지 않느냐라는 마인드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지만 젊은 시절에 결혼하신 분들이든 아니면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이든 조금 더 합심하고 노력을 해서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10억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이를 이루려면은 사람들 중 상위 몇 프로에 해당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본 겁니다. 이제 10억을 금융자산으로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상위 1% 미만, 그리고 상위 10%, 그러니까 순자산 10억 기준으로 하면 상위 10% 정도에 해당을 한다. 물론 사람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통계를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 커뮤니티에서 많이 이 부분으로 굉장히 온도차가 느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온라인에서 나오는 부에 대한 이야기, 특히 유튜브나 SNS에서 나오는 부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는가를 알 수 있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성실히 노력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살고 자산 축적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인다면 상위 10%를 목표로 하는 게 또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금액이 1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거나 제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를 축적하거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실 거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신조 중에 하나가 성공에는 재능과 노력 둘 다 요구되고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야이든 노력으로 상위 10%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가 제 신조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통계나 연구는 없을 거예요. 노력만으로 뭐 상위 10%는 무조건 갈 수 있냐 이런 연구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상위 1%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불가능할 수 있지만 특히 자산과 관련해서는 상위 10%에 해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꾸준하게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에 대한 노력은 결국에 꾸준함과 성실성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성공이라는 거는 과거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 썼던 이제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했듯 또 환경적인 요소도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인맥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운과 능력, 노력 이런 게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내가 생각하기에 노력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사실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노력을 하기는 게 너무나 지치고 의미도 퇴색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의 어떤 삶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뭐 노후 대비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